M사 보험 담당자와 통화를 했습니다. 그중에서 여전히 그 알릴 의무 위반,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 3개월 이내, 아, 그 의사 소견에 대해서 알리지 않았다, 표시하지 않았다 해서 이제 알릴 의무, 고지 의무 위반 하지 않네, 그다음에 보험금 부지급 안내를 받은 상황에서 이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. 절차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중에서 오늘 또 한 가지를 더 짚고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. 우선 보험 계약자가 그 보험 설계자한테 3개월 이내에 진료받았던 사실과 CT나 그 MRI 찍은 거, 그다음에 머리 어지러움증에 대한 부분까지 다 설명이 됐고 그 부분이 전달이 됐다. 이 정도는 그 당연한 부분 같아요. 근데 이제 그 부분은 들어있는데 그 의사 소견이 지금 예를 들어서 안 들어있다. 이 부분이 이제 그 문제시하는 거고. 근데 밑에 보면 1번의 질병 확정 진단에 체크한 경우, 아래 내용 중 해당하는 경우를 체크하여 주십시오 해서 그 내용이 통원, 치료 완치, 최초 3개월 진단받고 진료 중 추가 검사, 재검사 필요 소견 없음, 그 외에 그다음에 법원 입원 또는 수술 이런 항목이 있어요. 근데 이 항목 중에 치료 완치와 진료 중이라는 거는 하나를 체크하면 하나는 체크할 수 없는 게 일반 상식인데 치료 완치가 됐으면 그러면 더 이상 진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. 진료 중이면 그걸 치료 완치라고 할 수도 없고.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험 담당자한테 그 얘기를 물어봤더니 보험 담당자 뭐라고 하냐면 보험 담당자는 그거는 보험 계약자님이 그 진료하는 병원 그 아픈 거 자체가 하나는 그 아픈 게 여러 개인데 하나는 치료가 완치됐고 또 다른 게 치료 중일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그러면 이 자체가 그 이야기하는 게 이렇게 그러면 귀에 걸면 귀걸이,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유권 해석을 하면 누구에게 과연 유리하게 전개가 될 것인가 이것이 표시도 제대로 해놓지 않고 그리고 청약에 대한 전자서명 청약서인데 이거에 대한 또 한 가지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. 어차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보험 청약서에 따라서 청약서 전자서명이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게 서명이 되면 그 청약이 이제 심사에서 통과가 되면 당연히 보험 계약이 체결이 되고 보험 증서가 나오겠죠. 자, 그런데 중요한 거는 과연 보험 청약서를 보험 계약자가 받을 수 있는가?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. 통상적으로 우리가 계약을 한다, 청약을 한다 그러면은, 그 청약서를, 쌍방이 이제 그 계약에 대한 자료는 쌍방이 갖고 있어야 그거를 갖다가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. 근데 과연 요즘에 그 보험 계약자가 뭐 예를 들어서 좀 시골에 사는 분이라든지 나이가 많거나 컴퓨터도 잘 못하는데 전자 서명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청약서를 과연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? 그리고 실제 보험사는 보험 계약자한테 이 청약서를 과연 주는가? 이것이 의문이에요.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이 건의 기준으로 해서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될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왜 그러냐면 이 청약서라는 게 그 보험 계약자의 그 서명은 들어 있어요. 뭐 서명 절차가 이제 문제가 되긴 하지만 뭐 다른 경우도 그러면 이 표시한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보험 계약자가 그 자기가 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으면 보험사에만 이게 들어있으면 이걸 살짝 바꾼다 한들, 변경한다 한들,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. 그것도 보험, 이런 알림무 위반이라든지 이런 거는 보험 청약을 한 지 한참 후에, 뭐 3개월 이내에 둘 수 있지만, 뭐 한 1년이 지난 다음에 이런 게 갑자기 딱 날라와서, 이렇게 하지 않았냐, 이렇게 얘기하면, 그거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떤 게 입증을 할 수 있는지.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좀,
아, 그럴 소지가 있지 않나라는 위험성? 그러니까 너무 체계적으로 좀 위험하다. 심사 부분에 대해서도 보험 심사 부분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야 되지만, 이 청약 과정에서 전자 청약서가 보험 계약자한테 전달이 되지 않고 그냥 보험사만 가지고 있었을 때의 위험성. 그러니까 보험사가 만약에 전자 청약서를 임의로 수정을 한다 그러면 보험 계약자가 불리하게 그럴 가능성이 아, 혹여 몇 퍼센트라도 있다 그러면 이거는 절차적으로 잘못된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고 보였습니다. 어쨌든 오늘 답답한 그 보험 담당자하고의 통화 내용 중에서 그 치료 완치와 진료 중이라는 게 과연 똑같이 체크가 돼야 될 건지 돼야 될 건가에 대한 부분, 그 누가 체크했냐? 보험 계약자가도 체크한 사항도 아니에요. 그건 무슨냐면 임의로 보험 설계자가 뭐 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절차적으로 상당히 오류가 있어서 그 보험 계약자가 불이익이 당할 수 있게끔 보험 설계자가 끌고 간 정황이 있고, 그다음에 보험사는 그거를 뭐 그냥 심사를 해야 되는데 분명히 3개월 이내에 진료가 있었다라는 부분도 나와 있고, 더군다나 그러면은 진료가 들어가 있고, 그리고 가로에는 또 뭐라고 돼 있냐면 아주 조그만 글씨로, 더, 더 작은 글씨로 추가 검사, 재검사 필요 소건 없음 이렇게 써놨어요. 그러면은 만약에 이렇게 써놨는데 실제 진단서에는 소견이 있다라고 표시가 돼 있으면 그거 고지 의무 위반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. 그러니까 설명도 제대로 안 돼 있지만은 그 고지 의무가 가지고 있는 그 효력에 대한 부분, 그러니까 이제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보험금을 안 줄 수도 있고, 이거를 보험 계약자한테 설명하고 그 중대한 문제를 아주 그 보험 계약에서 핵심의 문제예요. 이거는 해지와 이제 보험 돈을 안 주는 부분은, 그 돈을 안 주는데 뭐하러 보험 계약을 하나요? 그리고 그런 보장을 갖다가 절차적으로 그걸 해주지도 못하는 보험을 왜 들으라고 보험사는 자기 상품을 파나요? 어,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그냥 약자인 보험 계약자,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항변할 수 없는 사람들, 그런 사람들은 이게 뭐야 하면서 그냥 시간만 질질 끌다가 그냥 끝나버리게 돼요. 왜냐하면 줄 사람이 안 주면은 그 뭐 예를 들어 대응하지 못하는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그걸 그 돈을 받거나 이 해제 안내가 무효다 철회해달라 이렇게 주장해요. 그걸 입증을 또 해야 되고 그 증거를 갖다 제출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, 어쨌든 이거를 이렇게 이런 영상을 만드는 거는 이제 이게 하나하나가 이제 그 자료가 되는 거예요. 결국 그게 다 모여서 어떻게 그 결론을 내려야 이게 이 건이 맞는 건인가, 이거를 갖다가 법적으로도 이제 입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, 그래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내가 하는 말을 이제 음성으로 글로 바꿔서 이 말에 대한 법리적인 부분을 더 확인을 좀 한번 하고,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나도 잘 몰라요. 이게 내가 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,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 어떻게 해야 될지 찾아야 되는 거예요. 그렇다고 해서 변호사를 선임하냐, 아니면 똑같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냐, 아니 얼마 돈을 지금 못 받을 수도 있는데 거기다가 돈을 쓸 그 보험 계약자나 계약자 보호자가 얼마나 많겠어요. 거의 없다고 봐요. 일부만 억울해서 뭐 변호사를 쓰거나 손해사정사를 쓸 수도 있겠지만,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 그냥 악용한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. 이 조항을 가지고서 아주 악랄하게 비열하게 악용을 한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